많이 힘들었어요. 힘듭니다. 탈출하고 싶어요. 가장 즐거웠던 경험은 딱히 없습니다. 그 초반에 좀 적응하기 전에는 사실 그냥 그 종 흘러가는 대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정신없이 지나다 보면 다시 그냥 기숙사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런 일상이 반복됐는데, 이제 2학년 되고 나서 좀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그냥 즐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포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뭔가 기숙사는 아무래도 친구들과 24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재밌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누나와 동생이 있는 집에서 살았고 항상 동생과 같은 방을 썼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혼자 방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기숙사 있는 학교에 오게 되면서 되게 좀 그 기대가 충족이 됐다랄까. 그리고 기숙사 학교에 오게 된 계기는 그냥 학교가 좋아서 오게 됐습니다. 조금 더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좀 더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동 거리가 짧아지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을 아낄 수 있지 않나 해서 시간 관리를 잘 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규칙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공부의 효율이나 시간 관리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기숙사 학교에 들어오고 싶었고, 또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그때 책자를 봤는데 그 학교가 기숙사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학교의 다양한 장점이랑 단점 같은 거 찾아보고, 난 아침부터 밤에 잠을 자기 전까지 쭉 학교에 있는 거거든요. 잠도 학교에서 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24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렇게 24시간을 보내면서 학교에서 이제 자습을 할 수 있고, 또 집에 가게 되면은 제가 저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숙사 학교에서 학교의 통제를 받으면서 이제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서. 약간 어렸을 때 제가 엄마 말 안 들으면은 장난처럼 이제 난 기숙사 학교 나가서 살아! 약간 이런 말을 하곤 했는데요. 뭐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기숙사 생활, 제가 학교를 알아보던 도중에 이제 저희 학교를 알게 됐고, 우연치 않게 이 학교가 또 기숙사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 불가피하게 기숙사를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키가 크고 싶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기숙사에 들어왔습니다. 키는 안 컸습니다. 약속의 3년.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이곳. 이들의 일과는 어떻게 될까? 그 기상 음악이 울리는데 그걸 일단 들으면서 비몽사몽하면서 정신을 차리다가 그 아침 점호를 전체 다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가서 쌤들 인원수 세는 거 졸면서 듣다가 점호 끝나면 다시 들어가서 저는 한 20분 정도 자요. 그렇게 자다가 그냥 일어나서 최대한 퇴실 시간 맞춰서 그냥 준비하다가 나가는 것 같고, 아침에 가서는 아침밥 먹고 나서 학교 오면 저는 시험 기간 아니면 그렇게 규칙적으로 사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하고 싶은 공부를 그냥 아침 때는 하는 편이고, 또 지금 담임 선생님은 무슨 매일 독서하라고 시켜가지고 맨날 요즘에는 책도 좀 읽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엔 그냥 수업 열심히 듣다가 방과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을 하는데, 저희 학교 방과후는 1타임, 2타임인데 사실 저는 1타임, 2타임 때는 약간 학교 생활을 하고 좀 기진맥진해져서 보통은 놉니다. 이게 자습을 하라고는 하지만 보통은 놀고요. 미디어 활용을 하면서. 방과후 같은 경우에 듣는 친구들이 있고 안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농구 방과후를 신청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농구 방과후는 지금 하지 않고 방과후 때 전 자습을 합니다. 방과후 자습 이후에는 뭐 저녁 시간, 저녁 식사 시간 이후에는 또 야자 1타임, 2타임 쭉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기숙사 최종 입실하게 됩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면
옷을 갈아입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세수를 하거나 양치를 하고 친구들에게 갑니다. 친구들 방에 침입을 해서 친구들과 열심히 수다를 떨고 옆에 누워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친구들 옆에 누워 있는데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푹신한 친구도 있고 딱딱한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그리고 또 삭발한 친구도 있는데 삭발한 친구 머리를 만지면 정말 좋습니다. 짐 정리한 다음에 줄넘기를 하러 나갑니다. 줄넘기를 이제 또 1000개를 떼주고요. 줄넘기 뛴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바로 씻습니다. 바로 씻어가지고 이런 뽀송뽀송해진 상태로 그러면 딱 이제 딱 잘 시간이 되거든요. 근데 기숙사 입시를 하고 나서도 좀 공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심야 자습실에 가서 추가적으로 1시까지 심야 자습을 연장해서 합니다. 이제 내가 오늘 너무 양심적이게 좀 공부를 안 했다 싶으면 심야 자습에 가고요. 오늘은 내가 좀 열심히 살았다, 오늘은 쉬어도 된다 싶으면 그냥 잡니다. 심야 자습을 가는데도 여러 기준이 따른다. 그 기준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친구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12시부터 6시 반까지 쭉 취침을 합니다. 왜냐면은 다음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심야 자습을 갔다가 1시, 2시에 자게 되면은 다음날 학교 수업에 지장이 가기도 해가지고 저는 12시부터 6시 반까지 잘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좀 잠이 적은 좀 이런 부지런한 친구들은 이제 1시 반 이렇게 심야 자습을 풀로 뛰고 이제 좀 초인 같은 좀 이런 능력을 발휘해서 수업 시간 안 졸면서 심야 자습까지 뛰는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친구들이 시험 기간에 심자를 많이 가곤 하는데 이 심자를 잘못 가서 그러니까 가서 너무 오랜 시간 있다가 이 생활 패턴을 깨게 된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날 1시까지 공부를 하고 잤는데 6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와서 수업을 하다 보니 오전까지는 몸이 괜찮았는데 오후부터 잠을 못 자서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가본 적이 있다면 시험 기간인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량이 부족해서 갔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공부에 집중이 안 돼서 유튜브나 SNS나 그런 것만 보고 잠만 자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보통 심야 자습을 11시 반? 그 정도에 가는 것 같고 기숙사 저희 호실에는 한 2명 정도의 친구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심자실에서 공부를 하니까요. 공부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혼자 밤에 공부할 때도 물론 집중이 정말 잘 됐지만 심자를 가서 다 같이 집중을 하니까 진짜 그 분위기가 좀 더 저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바쁘고 힘든 기숙사 학교 생활에 치이며 살아가는 학생들의 수면 시간은 어떻게 될까? 5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잠을 자고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저 스스로 이제 소셜 미디어를 즐기는 시간이 굉장히 제 하루의 일과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한 7시간 반 정도 자는 것 같고 근데 수업 시간에 좀 많이 자가지고 5시 반에서 6시간 정도 자는 것 같고 친구들은 보통 저랑 비슷하게 한 1시쯤 자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핸드폰 한다거나 그 조금의 시간이라도 개인 시간을 조금 갖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많이 자는 친구들은 들어가자마자 씻고 11시 반쯤에 그냥 혼자 자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부러운 게 저는 불이 켜져 있으면 아예 못 자는 성격인데 그 친구들은 불 켜져 있어도 막 이불 덮고 혼자 자고 시끄러워도 자고 근데 그게 가끔은 좀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다. 학생들은 최소한의 수면 시간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학생들은 이렇듯 달라진 생활 속에서 좋은 점도 찾을 수 있었다. 제가 원래 MBTI가 P여가지고 제가 계획도 없고 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이제 공부 시간도 뒤죽박죽이고 근데 기숙사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딱딱 정해진 시간대로 일과대로 생활을 하니까 이제 제가 좀 계획이 없어도 일단 책상에 앉아있게 되니까 좀 공부 능률이 올라가게 되고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업
능률을 올리는 데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학교에서 주어진 시간에 공부를 착착 해내면 그야말로 더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기숙사는 6인 1실을 쓰고 있는데 이 때문에 좀 더 뭔가 비좁고 힘든 느낌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만큼 기숙사 방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고 친한 친구들이 있을 때는 정말 많이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뭔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갔을 때 그냥 그 방 친구들이 가족처럼 느껴지고 그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정말 그 삶의 쉼을 느끼는 그런 게 되는 것 같고. 정말 단시간에 친해진다. 저는 이만큼 빨리 친해진 친구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좀 약간 넌 나랑 친구, 너 나랑 짱친 약간 이런 거면은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기숙사 생활하면서 되게 넌 나랑 짱 친한 친구야 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되게 짧은 시간이 걸렸어요. 뭐 이건 역으로 힘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기숙사 학교를 다니면서 잘 맞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평소에는 학교만 같이 갔다가 헤어지잖아요. 근데 학교에 야자 끝날 때까지 내내 있다가 기숙사 가서도 같이 뭐 씻고 먹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때론 슬프기도, 때론 즐겁기도 하다. 좋은 점이 있다면 힘든 점도 당연히 존재한다. 누가 짠 그런 틀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거?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가 자유롭게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자유로운 인간이라 내가 그냥 계획 없이 살아야 하는데 계획이 갑자기 딱 주어지니까 그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살짝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모든 걸 해내야 한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집에 있었을 때는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시면서 살았는데 기숙사에 와보니까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고 나 혼자 뭐 빨래, 청소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된다 보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24시간 친구들과 붙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장점이 되면서 또 단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친구들과 붙어 있어서 정말 재밌긴 하지만 이게 반대로 나만의 공간은 없는 거거든요. 많이 외향적인 친구들이 있더라도 내향적인 친구들, 외향적인 친구들 함께 섞여 있으면 에너지도 많이 빨리고 진짜 힘들어요. 기숙사 학교 특성상 주변에 같이 사는 친구라기보단 전국구에서 오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들이 일단 있을 수가 없어요. 주말에 만약에 집을 귀결하더라도 같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집에만 진짜 있는 경우상에는 같이 놀 친구는 없고 그래서 외로운 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청소를 제때제때 하지 않는 친구와 청소를 바로바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친구가 같이 방을 하면 청소를 어느 때 해야 되냐 그리고 왜 이렇게 더럽게 해놓냐 이런 문제들로 정말 많이 싸우게 되고 저는 솔직히 기숙사 안에서 친구들이랑 의견이 잘 안 맞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되게 약해서 이제 감기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뭐 각종 그냥 질병 같은 게 이제 날씨에 따라서 좀 많이 생기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겨울인데 저는 히터가 좀 틀고 싶었는데 친구는 이제 히터를 별로 안 틀고 싶은 친구도 있고 또 몸에 열이 많은 친구도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이제 틀지 말지 아니면 그런 의견 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이런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운동을 조금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중간고사 기간 혹은 모의고사 기간, 시험 기간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심야 자습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없었던 수면 시간이 1시간 더 줄어들고 또 2시간도 더 줄어드니까 일반계, 인문계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집이라는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더 자유롭게 생활하지만 기숙사 학교는 학교의 규정과 룰에 의해서 지내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든 상황입니다.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모든 게 다 혼자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처음에 같이 씻는 게 너무 어색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게 약간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벗은 이 모습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되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딱 기숙사를 갔는데 무슨 칸막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씻는데 칸막이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정말 그
그 벗는 그 순간이 나 너무 수치스러웠어. 근데 네,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긴 하지만 이게 처음엔 진짜 적응하기 힘들었고요. 많은 자유가 이제 제한된다는 점이 일단 뭐 전자기기 반입도 안 되고 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하니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한정적이고 이게 뭔가 많이 억압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 얘 눈치가 좀 늘어간다. 약간 그 정도. 얘가 좀 기분이 좀 나쁘네. 오늘은 좀 비를 좀 잘 맞춰줘야겠다. 이런 사실 제가 뭐 사람 비 맞추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더라고요. 안 하면은 내가 이제 내 이미지도 날아가고 그 친구 기분도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친구랑 사이가 틀어졌는데 기숙사에서 집에 가면 그냥 다 내일 아침에 보면 끝인데 기숙사에서는 계속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 이제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감정이 안 좋으면 뭐 표현할 때가 필요한데 기숙사는 그런 게 없다는 거. 일단 기숙사 생활이다 보니까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같이 써야 되는데요. 화장실에서 이제 후배가 들어오는데 이제 볼일을 보고 맞췄는데 후배를 만났는데 약간 내 모습이 좀 평소와 다르게 많이 뭐라고 하지? 모습이 좋지 않다? 근데 이제 굳이 인사를 해주거든요. 이제 그러면 좀 당황스럽고요. 아니면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머리를 이렇게 다 말고 이마를 다 깐 채로 이렇게 샤워바구니를 한 손에 든 채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인사를 하면 좀 뻘쭘합니다. 시간 활용이 되게 제한적이라서 본인이 제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자유롭게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머리 감을 때 이게 칸막이가 없거나 그래도 어떤 친구들은 찬물로 샤워하고 어떤 친구들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데 이게 막 물이 튀기고 하다 보니까 머리 감을 때는 옷이 젖거나 샤워할 땐 뜨거운 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운 물이 튄다거나 화장실에 있는데 이제 센서가 사람이 움직여야 불이 켜지는 센서가 있는데 이제 아무런 미동 없이 안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핸드폰 화면밖에 안 보이는데 그게 진짜 무섭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히 가족들 많이 못 보는 것도 좀 힘들었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잘 안 풀리면은 또 여기는 그 인간관계 폭이 좁은 편이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고민이 생기면은 평소에 좀 더 신경 쓰는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취식 금지가 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좀 밤에 배고파가지고 배달도 못 시키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 내부에서도 못 먹게 하면은 그거는 학생들한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처음에 딱 일주일 정도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그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여럿이서 같이 쓰는 화장실이죠. 아무래도 여럿이서 쓰니까 관리가 힘들고 냄새 나고 더럽고 복불 보이죠. 변기 칸을 딱 열었는데 이제 운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게 걸려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뭐 나는 자고 싶은데 친구들이 4시에 알람을 맞춰서 끄질 않는다던가 아니면 나는 자야 되는데 12시에 머리를 말리지 않나 아니면 나는 더 자고 싶은데 6시 반부터 나갈 준비를 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지 않나 이런 단점들이 있죠. 아무래도 단체 생활이니까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은 일단 개인 공간이고 집에는 나하고 나의 가족들밖에 없어요. 근데 기숙사는 내가 아니라 남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것도 일주일 내내. 그래서 굉장히 개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초반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개인 공간이라는 거가 주는 그 편안함이라든지 안정감 같은 게 굉장히 생각보다 컸어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비슷한 점으로는 일단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겠네요. 아무래도 혼자 잠을 자고 지내는 것보다는 여럿이 낫겠죠. 집에 가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과 밖의 경계가 좀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만의 공간이 없는 느낌? 내가 뭔가 이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쉬는 걸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이제 뭔가 기숙사랑 학교를 확실하게 구분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숙사는 정말 집처럼 좀 프리하고 좀 자유롭게 있는 것 같고 학교에서는
정말 더 공적이게 모습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 학교 생활과 뭔가 기숙사를 집의 느낌을 주면서 그래야 제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점과 힘든 점이 명확한 이곳.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울타리? 왜냐면 뭐 울타리가 있으면 위험한 거에서 보호도 해주고 어떠한 것에 벗어나지 않게 보호도 해주는 반면에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게 울타리니까 기숙사 학교도 마찬가지로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친구들과 그 안에서는 우정을 쌓을 수 있지만 뭔가 자유로움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울타리라고 비유했습니다.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원하는 시간에 취침을 해야 하고 원하는 시간에 기상을 해야 하고 딱딱 짜여진 틀에 맞춰 생활을 하는 게 감옥과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곳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그리고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게 유리막 같긴 한데 뭐 좀 일주일 동안 내내 갇혀 있으니까 좀 답답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그냥 벽이라 하기에는 뭐 나름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 있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면은 재밌고 뭐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있다가도 풀 수 있는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유리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기숙사를 비둘기 같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비둘기는 보면 항상 날아다니잖아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죠.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은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뭐 공부를 할 수 있고 밥도 계속 나오고 잠도 규칙적으로 재워주죠. 생각해보면 기숙사 다니는 것만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비둘기를 보면 비둘기가 정말 자유로운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요즘 비둘기는 못 날아다니거든요. 항상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저희도 보면 계속 그 학교에만 머물죠. 학교의 시스템 속에서만 머물고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모습. 그런 게 사실 우리 학교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뭔가 자유로우면서도 결국에는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비둘기 같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할애하는 이곳. 울고 웃으며 추억을 쌓은 이곳.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제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어. 진짜 요즘처럼 엄청 왔는데 그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저녁 시간에 기숙사에 있다가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그 매점 있는 데까지 그냥 비 맞으면서 쭉 달려갔다 아무 이유 없이 다시 왔거든. 근데 그게 되게 비 맞으면서 뭐라 해야 되지? 찝찝함과 알 수 없는 뭐 해방감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그냥 중학교 다닐 때보다 좀 더 규칙적으로 살게 됐다는 거하고 원래 좀 남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보다 좀 더 자율적으로 뭔가 내 할 일을 계획 세워서 하는 게 좀 더 습관 들여진 것 같아서 이건 좀 개인적으로 그냥 성장했다고 느끼고 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일단 친구들이랑 좀 더 폭넓게 좀 깊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고요. 특히 기숙사 내부에서 기숙사 안에서 호실원들이랑 밤에 좀 진지한 대화를 친구들이랑 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학교에 와서 처음 1학년 1학기 보내고 있을 때 그때 가장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방 친구들을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완전 가족처럼 지냈는데 그때 여름에 방에 돌아와서 친구들이랑 아이스티를 먹었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뭔가 약간 일탈 같고 행복했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에 심야 자습 가서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열심히 노는 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해방감? 그런 거를 느꼈을 때 기숙사 학교에서 해방감을 느낄 때 가장 즐거운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몰래 간식을 먹는다던가 그런 느낌. 제 친한 친구가 그때 저희 기상 시간 6시 반이거든요. 6시 반마다 아침에 나가서 조깅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도 같이 나가자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싫어서 보통 뭐 리잠을 잔다던가 좀 늦게 일어난다던가 하는 편이었는데 그 친구가 같이 조깅을 하러 가자 이렇게 데려간 덕분에 물론 굉장히 힘들어서 수업 시간에 굉장히 졸렸지만 그렇게 같이 아침에 좀 규칙적으로 생활해보자라고 했던 게 좀 고마웠던 것 같아요. 제일 친한 친구들이랑 생일날 이제 기교에서 들어올 때 애들이 편지 같은 거랑 선물을 같이 준비해서 노래 불러주면서 따단 해주는 게 가장 즐겁고 거기서 이제 그냥 웃으면서 사진 남기고 나중에 그거 보면 가장 제일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기숙사에서. 남자애들만 한 200명 있어요. 아니 100명. 난리가 납니다. 그냥 미쳐 날뛰어요. 다 같이 소리도 지르고 복도에서도 뛰고 서로 뭐 재미있는 장난을 많이 치죠. 그래서 정말 재밌어요. 그게 정말 큰 장점이자 구별되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진짜 남고 다니는 친구들이어도 이런 분위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같이 자는 곳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월드컵 기간 그때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월드컵 기간에는 진짜 한 명도 잠을 안 자고 모두가 월드컵을 봤어요. 이제 월드컵을 보면서 한 골 넣을 때마다 친구들이 환호를 하는데 그게 정말 잘 들립니다. 그냥 사방에서 들려요. 건물 전체에서 그 들리는 함성 소리 그리고 저도 같이 함성 지릅니다. 그때 정말 재밌었던 순간이었네요. 그때가 역전골로 이겼었던 것 같은데. 기숙사 생활하면서 가장 느낀 게 독립하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빨리 성인이 돼서 자취하거나 아니면 뭐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결혼해서 좋은 집을 얻어서 가족과 다른 곳에서 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집이 가장 최고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손길 아래서 자라는 것과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자라는 게 가장 행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생활을 만족하고 있고요. 기숙사 학교니까 친구들이랑 더 친해져서 더 학교 생활이 더 재밌고 공연점도 많고 피곤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긴 한데 생각해보면은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있고 같이 신나게 어울리고 하니까. 기숙사 학교에 대하여 저마다의 이유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이들이 여기서 느끼는 것은 어쩌면 진정한 행복일지도 모른다. 빨래를 하고 이제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는데 제가 하나 걸어놓은 것 때문에 친구들이 걸지 못해서 막 냄새가 나거나 옷에서. 근데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내가 사소한 거라도 되게 실수를 하거나 피해를 주면 그게 다른 친구들에게는 되게 크게 다가올 수 있구나 해서 조금 더 행동에 신중해졌다. 그래서 그런 걸 느꼈고 앞으로는 제가 앞에 방금 말했던 그런 점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친구들이랑 더 재밌게, 덜 피곤하고 더 재밌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뭐 공부가 힘들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로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혼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좀 적잖아요. 근데 편한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기숙사나 학교에서 고민 털어놓고 같이 얘기하고 뭐 운동도 같이 하고 하다 보면 좀 풀리는 것 같아서 힘들 때마다 그렇게 좀 넘어간 것 같고 1학년 때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시험 기간에만 좀 그래도 나름 규칙 세워서 살고 했는데 이제 규칙적으로 좀 살고 시간 관리하는 법을 좀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사는 삶을 이어가 보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하려는 바가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거기도 하고 이게 제 꿈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좀 도움이 되는 거기도 하니까 그냥 참기도 하고 좀 뭔가 포기하기도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가장 재밌게 놀고 가장 기숙사를 제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기숙사에서 짜투리 시간을 좀 더 현명하게 활용해서 수면 시간을 확보를 하고 최대한 원하는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 없이 꽉꽉 채워서 쓰고 싶습니다. 그럴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숙사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은 층수를 쓰니까 아침에 준비하기도 편해서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이 돼볼 예정이에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새롭고 뭐 재밌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뭐 앞으로 갈수록은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매일매일 좀 반복되면서 시간이 좀 빨리 갈 것 같습니다. 미리 체험을 하고 나중에 군대 가면은 더 적응이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좀 더 기숙사 내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힘든 점을 조금 많이 말하긴 했는데 그래도 기숙사 학교에서 지내면서 정말 좋은 친구들도 많고 수업도 재밌는 걸 많이 배워서 기숙사 학교에서 저는 계속 지내고 싶어요. 공부에 대한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심야 자습을 조금 더 자주 이용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뭐 지금까지 하면서 학교 생활 힘든 거 많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열심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여기서 잘 생활하고 또 공부도 생활도 잘 했던 친구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또 다른 시작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항상 그 사감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아프거나 힘들 때 또 부모님 못 보고 밖에 못 나갈 때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런 생활을 이겨냈을 때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본인한테 좋은 기회가 또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고3이 되니까 원래 취침 시간이 6시 반인데 한 6시 15분쯤에 일어나서 뭔가 명상이나 그런 스트레칭 같은 거를 해서 몸을 좀 개운하게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딱 6시 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학과 수업 중에 자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손실이 좀 커서 저는 미리 일어나서 그렇게 잠을 다 깨고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나고 그냥 같이 옆에 있고 다양한 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얘랑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구나, 그리고 얘랑 같이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 그리고 밥이 맛있으니까. 제가 기숙사를 살기 전에는 이제 저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해볼 경험이 많이 적었어요. 근데 이제 기숙사에 오면서 저와 좀 맞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 맞는 사람도 만났지만 이제 전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또 이런 발전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뿌듯했고요. 그리고 기숙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 그런 거는 이제 친구들이랑 지내다 보니까 거의 매일매일 파자마 파티하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정말 기숙사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라는 특성을 잘 살려서 더 나은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